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와 객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텔레비전이라는 이 클래스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서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습은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제 이 두 개 이상의 객체를 만들어서 각 객체별로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의 자바 파일을 가지고 제가 실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의 파일만으로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텔레비전이라는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온오프 이렇게 이 퍼블릭 클래스에 변수 속성 값들을 넣어주고 이 퍼블릭 클래스의 메인에서 바로 텔레비전에 자기 자신의 참조 변수를 만들고 객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 myTV 만들어주고 하나는 yourTV 만들어주고 채널 볼륨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나의 텔레비전 채널은 채널이니까 채널 여기 그리고 볼륨은 myTV의 볼륨입니다. 이게 나의와 너의를 객체의 참조 변수만 이렇게 바꿔주면 두 가지 동시에 myTV, yourTV 두 개의 참조 변수를 만들고 각각의 객체에다가 값을 넣어서 활용하는 코드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는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myTV에 해당하는 객체 하나, 유어TV에 해당하는 객체 하나, 이 각 객체의 속성값은 7, 9, 9, 12 이렇게 다른 값을 가지는 객체, 그리고 이름도 각자의 이름이 myTV, 유어TV 이렇게 총 두 개의 객체와 두 개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들은 이보다 더 복잡하게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 더 많은 객체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자바에서는 이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오버로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 오버, 중복해서 로딩, 불러온다. 네, 우리 세이브 로드 할 때 그 로드인데요. 불러올 때 중복돼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이름을 중복해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을 우리가 읽어올 때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파일,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오버로딩은 이 메소드에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를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그런데 이름은 똑같지만 이 함수의 매개 변수, 이 함수를 선언할 때 함수의 입력값을 개수를 다르게 하거나 속성을 다르게 해서 이 변수의 타입을 다르게 해서 오버로딩을 구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메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도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오버로딩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메소드만 넣어주겠습니다. add라는 함수고 int x와 int y를 매개 변수로 가져와서 x와 y의 합의 값을 리턴 해줍니다. 반환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메스를 만들어주면 출력값에다가 obj의 add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메소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dd 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add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넣으면 그때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쓰게 되고요. add 한 다음에 세 개를 넣어주면 여기가 지금 세 개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세 개가 들어있는 함수가 호출되고요. 네 개를 넣으면 네 개가 구현되어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각 호출마다 다른 함수가 불리면서 기능은 결국 x 더하기 y 여기는 x 더하기 y g까지 그다음에 x, y, g, w까지 다 더해서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 add라는 정의가 꼭 두 수만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수의 합, 네 개의 수의 합을 구할 때도 이 add라는 개념을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dd라는 정의가 두 개의 수를 합을 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의 수의 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세 개를 다 구현해 놓고 호출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add라고 호출하게 구성하는 것이 이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자, 계속해서 메소드 오버로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dd 10, 20, add 10, 20, 30, add 뒤에 넣어주는 값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맞추어서 이 obj라는 참조 변수에 있는 객체에는 두 개짜리 add 함수, 세 개짜리 add 함수, 네 개짜리 add 함수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두 개짜리를 호출하면 그에 맞춰서 두 개짜리가, 세 개짜리를 호출하면 그에 맞춰서 세 개짜리가, 뭐 이름이 같아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지만 별개의 함수가 존재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의 반환형만 다르다고 중복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매개 변수, 입력되는 값이 달라야지
이 두 개를 다르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int add int x int y 그러니까 int형 두 개가 들어와서 int형 하나가 나간다. 아니면 int형 두 개가 들어와서 더블 하나가 리턴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죠. 이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분명 int 두 개를 add 함수에 넣어주는데 그러면 첫 번째 얘도 해당될 수 있고 두 번째 얘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는 메서드 오버로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소드 오버로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 생성자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자라는 함수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함수로서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를 초기화하는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add와 같은 일반적인 메소드가 아니라 어, 되게 특수한 기능을 하는 이 메소드로서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동차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색상이랑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정해서 출고를 하죠. 자동차 생성되는 과정 중에 이 색상이 칠해지지 않고 내가 차를 받아서 차 색상을 칠해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성자 함수는 이 객체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들을 생성과 동시에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피자라는 이 클래스와 객체를 만드는데 이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그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자를 우리가 뭐 주문할 때 생각해 보면 피자의 속성, 피자의 사이즈, 그다음에 피자의 타입, 뭐 페페, 페페로니 피자다, 포테이토 피자다, 뭐 이런 피자의 타입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피자를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고 그냥 피자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 사이즈는 12, 옵션은 타입은 슈퍼 스프링 이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객체의 속성 값들을 이렇게 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저는 타입이랑 사이즈를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안 줘도 이렇게 이 피자의 객체를 만들 때 보시면은 이 객체를 만들 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를 닫죠. 이게 생성자 함수입니다. 요 문장이 요만큼 생성자 함수이고 이 함수의 수행 결과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참조 변수에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 값을 넣어주면서 생성자를 이렇게 여기서 포테이토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요. int 숫자 하나 받겠다. 스트링 문자 하나 받겠다. 그렇게 입력받은 두 개의 s와 t를 사이즈와 타입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생성을 하자마자 원래는 이 작업을 하려면 점 사이즈는 24다. 점 타입은 포테이토다.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요. 이런 작업 없이 바로 생성과 동시에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코드도 한번 지금 입력해 보실게요. 자, 코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자라는 객체를 만들 때 이 피자 클래스에 있는 이 생성자 함수, 이 생성자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우리가 방금 봤던 add 함수를 메소드 오버로딩 했던 것처럼 생성자 함수도 오버로딩 되어서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했던 이 텔레비전 클래스에도 이런 생성자 함수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채널 번호, 볼륨, 전원의 상태를 한 번에 이렇게 생성자 함수에서 입력받아서 각 속성 값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깔끔해지죠. 아까는 이 하나하나를 대입시켜주는, 초기화시켜주는 이 문장들을 썼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한 번에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생성자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생성자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었냐? 만약에 개발자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이 자바 컴파일러는 스스로 기본 생성자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박스라는 이 기본 생성자 함수, 이 베이비 건수가 없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도 어, 자바 컴파일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하나라도 추가를 했는데, 기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버리면, 하나라도 생성자 함수를 구현했다면, 자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 함수를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객체 지향에서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줄 때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우선적으로 하나 만들고 우리가 속성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할 생성자 함수를 그 이후에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자 함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 box라는 이 클래스에 이 속성, width, height, depth 이 세 가지의 값을 입력해주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름이 같아지잖아요. 첫 번째 값이 그래서 W, H, D 이렇게 이름을 뭐 첫 글자만 따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정확히 명시하려면 그냥 똑같이 라디우스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생성자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 라디우스라고 하면 이 내부에서는 이 라디우스가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속성 라디우스인지 아니면 이 함수에 이 생성자 함수로 들어온 요 매개 변수의 라디우스인지가 혼동됩니다. 그럼 여기 색깔을 보시면 이 내부에 있는 클래스 내부의 속성 값은 파란색, 이 생성자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온 라디우스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라디우스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범위에서 이 선언한 변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우스라고 그냥 라디우스라고 하면 이 생성자 함수의 매개 변수가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속성을 호출할 때는 디스점이라고 하고 이 라디우스를 호출하면 이 서클의 속성인 라디우스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라는 참조 변수를 활용해서 내 속성값, 내 필드 값과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디스를 호출했을 때와 호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정확히 명시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디우스가 라디우스에 저장되는 거니까 좀 간단하죠. 나중에 이 코드를 누군가 읽었을 때 그냥 R이라고 하면 이게 라디우스인지 뭐 R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풀네임을 쓰게 되면 정확히 이 뜻을 인지하기 좋고요. 그다음에 디스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디스를 생성자 함수 호출하는 데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하나라도 구현을 하면 기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컴파일러가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디우스를 입력받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면 기본 생성자 함수가 없어지는데 이 기본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 하나가 있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라고 하면 this가 내가 서클이니까요. 이 서클 갈로 열고 0에 해당하는 이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이 내 객체의 값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만들 때 좀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생성자 함수까지를 봤고요. 우리가 앞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public, private 그리고 생략했을 때는 이 패키지라는 이 접근 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접근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캡슐화라는 특성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클래스의 멤버 앞에 이 멤버를 누군가가 이 클래스의 필드와 클래스의 메소드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이 접근 제어인데요. 보통은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를 멤버 앞에 붙여서 접근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클래스와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퍼블릭, 공공의.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우리가 접근 지정자를 생략하게 되면 설정되는 패키지라는 이 접근 지정자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내부에서만 다른 클래스는 나의 필드, 나의 메서드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표로 그려보면은 동일한 클래스에서는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패키지에서는 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패키지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protected라는 접근 지정자는 우리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나오는데 protected는 자식 클래스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들은 퍼블릭일 때만 사용 가능하고 이 나머지 접근 지정자는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예제로 이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의 클래스 A. 여기서 하나는 프라이빗, 하나는 그냥, 하나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오브젝트, new A. 그럼 저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B네요, B. 오브젝트의 A.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이 A 객체에 있는 멤버, 멤버들의 접근을 이 테스트라는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접근이 되는지 보는 코드입니다.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시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여기 빨간색 전구 표시 하나 생기죠. 그러면 여기 전구 표시에서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 Visibility of A, A의 비지빌리티를 접근 지정자를 패키지로 바꿔라. 왜냐면 동일한 패키지, 동일한 파일에 있는 동일한 패키지는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파일이니까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이겠죠. 같은 파일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폴더에 있는 패키지 특징으로 바꿔라. 프라이빗이 아니라.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세터라는 getter setter라는 함수를 넣어라. 접근자 설정자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라는 두 가지 추천 방법이 뜹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지금 이 A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A 자체가 나 자신이면 얘 이름이 A면 파일 이름도 A로 바꿔줘야겠죠. 네, 이러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클래스 A고 내 멤버 변수 A가 프라이빗인데 내 내부,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면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때, 다른 클래스에 사용할 때 같은 패키지면 이 패키지까지는 사용 가능하고 패키지가 다르면 이 퍼블릭 속성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 다양한 객체들끼리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이렇게 뭐 퍼블릭, 패키지, 프라이빗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때까지 직접 했던 것은 필드의 값을 직접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필드의 값이 예를 들면 뭐 은행의 이 잔액이다 라고 했을 때 은행의 잔액 정보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원래 뭐 10,000원 입금하면 10,000원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000원을 입금했는데 그 외부 모듈이 악의적으로 뭐 100만 원을 플러스 시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필드를 직접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뭐 은행의 계좌 관리하듯이 실제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객체 내부에 보호시켜 놓고 필드의 값을 반환하는 접근자, 게터. 그러니까 필드의 현재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필드를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내 통장에 해당하는 객체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통장의 현재 객체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받아도 뭐 제가 조작을 해서 제 통장의 잔액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현재의 필드 값만 알려주는 getter라는 함수와 그다음에 필드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setter, 설정자. 설정자를 통해서 뭐 원래 금액에서 10,000원을 더했다, 아니 원래 금액에서 100만 원을 더했다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 로그로 남길 수도 있고 그 들어온 요청 정보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이런 검사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이 클래스의 대부분의 필드는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보통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이 내부의 필드 값을 접근할 수 있는 설정자와 접근자들을 이렇게 get name, set name, get balance, set balance 이렇게 이 메서드로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런 다른 클래스에서는 set name, set balance 그리고 필요하면 get name, get balance로 불러와서 내 필드의 값들을 설정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자 설정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 클래스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변화시킬 때 좋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age 같은 경우 set age, 내 나이 정보 같은 걸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저가 실수로 age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age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값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저가 실수했구나라고 해서 만약에 입력값이 age가 0보다 작으면 age는 0으로 설정한다. 아니고 0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면 그 값을 내 필드에 저장해 준다. 이런 형태의 이 예외 처리들을 구현할 수 있어서 접근자와 설정자를 만들어서 객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다른 객체 지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특징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성자, 접근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